네, 존경하는 우리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에 합류한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펼쳐질 일들의 어떻게 보면 중대한 징후라고 생각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 국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로는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 주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25만 원 현금을 살포하겠다,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0조 규모의 추경이고요. 그다음에 이 재원의 대부분은 빚을 낸 거죠, 맞죠, 차관님? 예, 국채 발행이 얼마죠? 19.8조입니다.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꼭 집어서 외평채 3조 감축도 솔직히 국채로 떼온 거니까 22.8조 맞죠? 외평채 감축도 국채 발행해서 메꾸는 거 아닙니까? 예산정책처 질문 틀렸습니까? 아니요, 저기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은 외평채를 축소를 안 하게 되면은 추가로 국채 발행물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제 스위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30조 추경하느라고 22.8조 국채 발행한 겁니다. 제가 22.8조의 국채 발행을 우리 5,100만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내야 될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 원입니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이 국채 발행 이재명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돈 내는 거 아니죠? 결국 국채로 메꾸는 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4.4.5입 제가 계산 틀리지 않았으면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게 추경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이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자,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거,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라고 하는 거,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6월 네 번째 주 일주일 동안 서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0.9%,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이걸 1년으로 바꾸면 67% 뛴 겁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된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죠. 우리 서민들, 청년들 4억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이 평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부 30평 아파트 따져보니까 80% 올랐어요. 우리 국토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특정 정당하고 부동시장을 직접 관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실이잖아요. 의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 시절에 IMF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하고 있어요. 예,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자, 진보 정부마다 부동산을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그냥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대책을 내는 게 지난주 아주 폭탄 대책을 내놓으셨죠.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토부에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어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 발표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상의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대통령 대변인한 사람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소관부처가 아니, 임명된 지 금융위원회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상의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대변인은 핫바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겁니까? 분명히 상의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했고요. 대통령실 동의한 겁니까? 반대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실패했다고 사과를 할 일이지. 우리 이건 금융의 정책이고 대통령실 모르는 일이다. 금융위 관계자 나왔습니까? 네, 금융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그 관계부처 협의하고 그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했고요. 그 대변인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좀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벌써부터 잘하는 거는 다 우리 거, 못하는 거는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미안합니다. 말을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본 해봤는데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은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토부 차관님이신가요? 현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그러면 대출 받아서 못 사는 사람들 그 기회를 결국은 현금을 쌓아놓는 알짜 현금 부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살 수 있죠. 이번 대책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살 수 있죠. 정 장관님,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다 아시는 게 아닌데 왜 질문을 하시면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님이 의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요.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을 억제하고 어떤 시장을 새로 만들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과 어떻게든지 인서울, 인강남 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죄는 아니죠.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값이 조금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국민들이 죄인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진하면서도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민주당 정부가 집권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또 혹시 15억 이상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핀 적이 있죠?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현재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6억 이상 주담대 금지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면 추가로 무슨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열리는 양쪽 그 두 바퀴 정책을 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정책은 시간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려고 하십니까? 시장에는 많은 가수요로 인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에 근거해서 결정. 장기적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막 낸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니까 이거는 초단기 지금 공급을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를 막겠다. 지금 이런 정책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단기 정책과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니까 두세 달 내에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까? 자신 있으세요? 시장 상황을 예의시켜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금융위의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정책입니까? 금융위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빠르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5월, 6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효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급등세에서는 약간 진정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건 거시적으로 저도 100번 양보해서 좀 진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관님, 미시로 내려가 보면요, 강남 아파트,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현실적으로 청년들과 조금 대출해서 사고 싶은 분들을 완전히 막은 거예요. 시장 자본,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주택도 상품이란 걸 부정하는 않은 이상 대한민국 어떤 상품이 누구는 돈 있어도 살 수 없고 누구는 돈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져올 효과, 거시적으로 한두 달 새에 잠깐 집값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 청년들 열심히 일해서 맞벌이해서 서울 주요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고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안겨준 거예요. 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상속받아서 현금 제외 있는 사람 지금 신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가르는 정책을 함부로 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다 조율하고 다 아는 건데도 대변인 한 사람이 이거는 금융위 정책이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발 빼고 안 잡고 정말 시작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전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부동산 정책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실력 없으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번 했어요. 그 결과 다 아시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동산 갖고 모든 국민이 씨름하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불로소득, 투기에 모든 국민이 매달리는 나라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 이번만큼은 좀 제발 실력을 발휘해서 부동산 폭등을 좀 막아주십시오. 추경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재부 아까 말씀하시는데 내용에 따라 19조 8천 또는 22조 8천, 그래서 결국 45만 원 세금 더 걷어서 25만 원 나눠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나머지 10조는 도대체 어디서 빼왔나 봤더니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데서 빼오셨어요.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번 추경 10조 마련하시느라고 다른 여러 예산 부처에서 진짜로 많은 예산을 짜내셨어요.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당한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차관님? 교육부예요. 교육부 차관님, 틀립니까 제가? 네, 외형적 규모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으로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삭감됐습니까? 지방재정 교부금 포함해서? 약 2조 원입니다. 넘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얼마예요? 2조 얼마입니까? 2조 저희가 삭감 규모가 2조 6,569억 원입니다. 2조 6천억이면 반올림해서 3조지 그걸 어떻게 2조라 그러세요? 2조 6천억 원 10조 뽑아내는데 교육에서 뽑아내셨어요. 참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중에 한 1,000억 가까이를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용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빼셨어요. 그럼 2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이제 근로장학생 할 근로장학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 이제 너 일해서 줄 돈, 일자리는 없애는데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돈 줘. 15만 원, 20만 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일해서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너 입에 넣어줄게. 뭐 이런 정신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45만 원을 국민들한테 다 뺏어서 15만 원, 25만 원 나눠주면서 생생 내겠다고요? 게다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까지 뺏어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는데 쓰겠다고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일하는 사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나라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